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호사카 유지 김경련의 일본 저격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안부 문제다, 강제징용 문제다, 그리고 교과서 왜곡이다, 뭐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램지어 교수 문제까지 온통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뉴스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각종 열받는 뉴스를 정교하게 정조준해서 화끈하고 예리하게 저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프로를 이끌어 가실 이 프로의 주인공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호사카 유지 TV에서는 15분쯤 전부터 네, 이미 예, 열어주셔 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채팅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또 김견년 예. 기자님하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저는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실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호사카 교수님은 흔히 한일 문제 전문가 또는 뭐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져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988년에 일본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3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입니다.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하고 관련이 있는 연구를 많이 했죠. 독도라든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그렇게 하여서 아베 정권이라든 그런 일본의 극우 정권에 대해서도 쭉 그 연구를 해왔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언제 한국 사람이 되신 겁니까? 2003년이에요. 그럼 거의 뭐 20년이 지났네요. 예, 2003년이니까 몇 년 됐나? 예, 예, 20년 거의 가까이 됐군요. 네, 네, 예. 이제 맞습니다. 뭐 거의 완전히 진짜 한국인이시죠? 예, 예. 아직 좀 멀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살았던 그 세월보다 한국에서 네, 살고 있는 세월이 그렇겠습니다. 조금 예. 많아져 가지고요. 네. 또 한국인이라는 그러한 자각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정말 찐 한국인이신데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역사적인 첫 방송인데요. 본격적인 일본 저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금주의 일본 뉴스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본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이어 3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7월이 되면 이 유행이 피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불길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마침 또 도쿄 올림픽 개막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뭐 겨우 석 달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일본은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일본은요, 지금 오사카하고 그 옆에 있는 효고현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오사카에서는 엊그저께 900명 이상 나왔고요. 네, 그리고 확진자가요. 그리고 네, 옆에 있는 효고현에서도 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그중 80%가 영국형 변이 네, 바이러스다라는 것입니다. 네, 음, 그런데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먼저 무증상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는 증상이 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는
거의 증상이 없다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건 바로 뭐 걸리면 바로 예. 증상이 나타나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아졌고 일본에서 네. 확진자가 네. 그리고 병원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병원에 침대, 네. 편상이 지금 음.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어제 일본 신문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 오사카 시가 지난번에 성화 봉송도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어제는 그 큰 병원에서 수술을 연기해라 뭐 이런 지시도 내렸더라고요. 아, 네, 예. 네, 네. 그래서 뭐 거의 의료 붕괴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닌가? 네, 뭐 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전체에서 계속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거의 다 요새 오사카, 효고를 다녀온 사람들이 또 네. 일본에 많이 이 변이 바이러스를 예. 퍼뜨리고 있어가지고 예. 또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거기 치료가 되어서 회복되는 기간이 지금까지의 바이러스보다 네. 아주 길게 가를 경우는 2주 정도 네. 회복 기간이 더 길다는 더 겁니까? 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대로 가면 올림픽을 사실 예.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당장 걱정되는 것이 올림픽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 일본에서는요 올림픽에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변이 바이러스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네. 그런데 그 이미 이전에 다 들어와 예, 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오사카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가 많아졌는지까지는 아직 일본이 그 분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원인도 아직 파악을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군요. 일본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분석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공포에 들어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예. 것을 의료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의료진 자체가 치료라든가 그런 데에 의욕을 많이 산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예.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는요 한국보다 조금 일찍 백신을 많이 도입했고 그랬죠. 예. 그리고 1억 2천 명분도 확보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 1%밖에 접종을 네. 못했어요. 우리보다 빨리 했는데 훨씬 뒤처지고 있군요. 예, 이유는 먼저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아주 신중해가지고 네. 맞지 않는다 이거죠. 한국은 거의 한국도 물론 자유의사에 네. 의해서 네. 접종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훨씬 의무적으로 해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예,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스가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네. 도쿄 올림픽까지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여서 네. 조금이라도 네. 뭐라고 할까 면역 체제를 예, 만들려고 예, 한 예,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집단 면역. 예, 집단 예, 면역. 예.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뭐 그 도쿄 올림픽을 잘 치러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총선거도 하고 그래서 총선거에서 다시 재선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뭐 다음 화제이기는 한데 네. 오염수 반유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올림픽하고 네.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예, 스가촌이가 4월 26일이니까 바로 이번 주죠. 예. 3일 후에는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전에 바로 어제인데 갑자기 오염수를 바다에 네. 반려하겠다. 네. 이것을 결정해 버렸어요. 예. 예, 그 이유는 뭐냐? 미국에 가기 전에 네. 이것을 결정하고서 네. 바이든이 그것을 승인하는
아마 그러한 절차로 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또 있었군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러면 뭐 얘기가 나온 음, 김에 그냥 네네, 저기 오염수 방류 문제로 넘어가죠. 네네, 예. 일본 정부가 말입니다. 마치 그 우리 일본 저격 방송의 출범을 축하하기라도 하듯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를 맞춰서 오늘 아침에 바로 뭐 1시간 전입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뭐 이것은 뭐 그 현장에서 매일 140톤씩이나 오염수가 발생을 하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거이긴 하는데 그 인근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그냥 막 밀어붙여 가지고 뭐 음, 이걸 그냥 방류 바다에다가 쏟아 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거기서 나오는 그 오염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삼중 수소인데 이것을 뭐 기준치의 40분의 1 뭐 이렇게 희석을 해서 내보낸다고는 하지만 이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우리 정부도 대책 발표를 했던데 뭐 중국 정부도 반발을 하고요. 뭐 일본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일본은요, 네, 그 역시 도쿄 올림픽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어, 특히 그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도쿄 올림픽 때 그 모든 각국의 선수에게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이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 마치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도시락 사갖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네, 있는데, 네, 그리고 이쪽에 식재료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예, 요리사까지 그랬었죠. 예,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네,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네,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1988년에 네, 서울 올림픽, 네.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서울 올림픽 봤거든요. 그때 예, 오셨죠, 예, 예. 교수님께서. 그때 예,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33년 예, 됐는데, 예, 그런데 그때 그 일본 선수들이 한국에 음, 왔을 때 네. 일본 식재료 갖고 왔거든요. 아, 예, 그랬습니까? 그때.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예.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의 물이라든가 이런 네. 게 마시면 소르상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식재료에 대한 그 불신감이 있었어요, 일본에. 아, 예. 근데 이번에 그게 소르사가 아닙니다. 소르사. 그러면 이거는 뭐 적반하장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른 예를 들면 중국 선수들도 식재료 네. 갖고 간다라든가 예. 혹은 몇 가지 나라에서 그런 예. 목소리가 또 나오고, 당연히 그럴 만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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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 그렇게 연대해서 하면 일본이 아마 네. 받아들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스가는 그런 것도 선사시켜야 하니까 네. 미국에 가서 네. 반영하는 것도 문제 없고, 네. IAEA도 그렇게 항의하고 있지도 않고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조금 그 뭐 바다 태평양이 있기는 하지만 음. 뭐 구암이라든가 예. 하와이라든가 다 미국이잖아요. 네. 사실상 그런데 금방 그 영향이 간다는 말이죠. 음. 반뉴스라는 게.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래도 뭐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음. 스가로서는 음. 이제 다 됐다. 음. 이렇게 할 것 같대요. 그럼 뭐 일본은 미국만 음. 오케이 하면 항상 뭐 다 된 예, 것처럼 예, 이렇게 생각을 예,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은 뭐 네.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다 오케이 예.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냥 샘플 시험을 한 곳을 갖다가 음. 다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오염수 중에 네. 다 샘플 시험으로 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그것도 30%밖에 음. 사실상 음.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그 보통 다 다른 나라들도요. 조리스라는 것은 바다에 반려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의 반사는 조리스
이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그 오염수를 반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 그 자료 사진 하나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네. 제가 지금 화면에 여기 지금 NHK 오늘 아침 방송인데요. 여기 보면은 일본 말이라서 한자가 좀 많이 써 있긴 한데 그 아래 보면은 WHO의 음료수 기준 7분의 1 정도로 이게 희석시킨다 뭐 이런 예, 예.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예, 이게 기자님 일본말 꽤 잘 읽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뭐 한자가 많으니까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계속 같은 일본 방송은 아침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 7분의 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일본의 기준에 또 40분의 1으로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과학적인 안전하다라는 근거다라는 예. 식으로 그 바이든한테 아마 제시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바이든은 이거 문제 오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줄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 뭐 방위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음. 또 요새는 그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좀 다시 그렇죠. 불거지고 있고 예. 이런 것은 일본에서 잘 처리하겠다. 네. 그러면 바이든 쪽에서도 혹은 그 바이든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친일적인 예. 측근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또 태평양에 반유하니까 미국에 오기 전에 많이 또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하여서 다 오케이를 해버릴 가능성이 예.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일본하고 태평양에 있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중간에 하와이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괌도 있고 사이판도 여러 가지 있고 예. 그러니까 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섬 주민들이 좀 그러니까요. 뭐 반대 시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해안 제도라든가 네. 거기는 그 미국이 아니라 그냥 독립된 그 예, 조그만 예, 섬들도 예, 많은데요. 예.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아유 뭐 아까 교수님도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본산 회는 다 먹었다고요. 일본에 예. 그러니까 수산물은 먹으면 안 되죠. 이게 그 뭐 안 된다라기보다 예, 예.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먼저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렇게 반유하면요. 네. 일본의 태평양 쪽에 네. 바다는 거의 다 영향을 받는 것이고 뭐 그럴 수밖에요. 예. 그리고요 그것도 20년 30년에 거쳐서 네. 계속 반유한다고 하니까 네.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네. 조금씩 하니까 문제 없다인데 네. 우리가 들을 때는 네. 20년 30년 일본 바다는 망한다 이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좀 문제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후쿠시마 오민들은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후쿠시마에 지금 그 수산물은 일본 안에서 굉장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역시 잘 사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일본 사람들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후쿠시마 오미는 이제 진짜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좀 걱정되네.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해온 그런 모습을 보면 정부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강하게 반대를 못하고 결국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일본 사람들이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민만 사실 반대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예. 다른 지역의 예.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 언론을 상당히 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한국 쪽에서 많이 예. 반뉴스 문제는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런 거 바다에
반려한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음. 일본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요새 뉴스가 나니까 예.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보도 통제라는 것도 네. 굉장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도 통제를 하고 여론 통제를 해서 이 소수의 이 어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오늘 저기 마침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 결정이 돼서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네. 정부가 잘 대처해서 슬기롭게 이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서 뭐 투명하게 결정을 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이것도요 일본의 예. 논리고 네. 그 주변 나라하고 협의해야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본의 주변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네. 중국이나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 또그 예. 대표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네. 미국 또 네. 남미하고도 협의해야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하고만 하려고 그러게요. 이게 정말 예.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생방송은 네. 오마이 TV하고 호사카 유지 TV가 공동으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계시지만 호사카 유지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저기 네. 아이디를 읽기가 참 어렵게 샤프 나디아님이 두 분 응원합니다. 오랑님이 호사카 교수님 반가워요. 이렇게 했고 네, 일본에서도 예. 일본 분이 한 분 아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런가요? 혼다 소이치로라는 분이 예. 그분은 일본 말로 댓글을 쓰셔가지고 네. 보면 나는 일본 정부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쓰셨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음,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분들이 많네요. 뭐 오염수를 바다로 버린다는데 미친 거야. 뭐 BTS님이 BTS님이 올리셨어요. 네, 그렇구나.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일본 저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첫 방송인데 앞으로 뭐 항상 이 방송은 처음에 일본의 주요 뉴스를 몇 가지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메인 뉴스인 일본 저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첫 방송인데 오늘은 일본의 어떤 것에 대해서 저격을 해볼까요? 오늘은 일본 안에 혐한이라는 내용, 네, 그것을 조금 말씀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한이라고 하면 혐한. 한국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요새도 상당히 많이 혐한 발언들이 있고 네. 또 DH의 회장이 또 그런 발언을 요새 했고요. 그 DHC라고 하면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DH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네. DH가 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그렇죠. 혐한 발언이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한국의 DH 치사 그래서 뭐 대표가 사과도 사과를 하고 예,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네네. 예, 그러나 문제는 DH의 회장 요시다 요시로라는 회장이 요시아키. 요시아키 예. 죄송합니다. 예,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네. 워낙 교만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예.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4월 9일에 네, 바로 며칠 전인데요. 네, 일본 NHK가 DH의 공식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한국에 대한 자별적인 그러한 글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요시다 회장이 더 이야기를 했거든요. NHK는 일본의 적이다, 없애야 한다, 필요 네, 없다. 예,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NHK는 일본의 공영방송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BS 같은 그런 곳인데 네, 네. 왜이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왜 NHK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예,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 NHK는幹部그리고 아나운서 그리고 사원 대부분이 한국계다 이런 식으로 정말입니까? 이야기를 했대.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요. 네. 그분의 논리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항상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출연자들을 봐도 네. 학자, 연예인, 네. 운동선수, 네. 산단성 한국계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일본의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다, 네네. 한국인 2세, 3세들이 많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의원을 가장한 코리의 인터뷰조차 네. 한국계를 택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게 NHK다. 한국계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네네, 가서 미리 인터뷰를 한다. 리스트업해서 한다. 예. 네,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냐? 네. 그러니까 NHK 안에서도 한국계가 많고 네. 또 출연자들도 한국계가 많고 네. 또 인터뷰하는 그 코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얼굴이 한국 사람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요. 그 특징이 있다. 거기 도르치르된 돈 모양, 예? 턱이 턱이요, 턱? 이렇게 나와 있다. 예. 그리고 오므라진 작은 입가. 예. 그런가요? 그런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럼 무엇보다 뒤통수가 절벽이다. 예? 아니, 저도 절벽인데. 제 뒤통수가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 네. 요새 우리 그 연구실에 네. 일본에서 이상한 엽서가 와요. 엽서가요? 엽서가 예. 그 한국말로 제 이름을 쓰고 주소도 쓰고 네. 학교 주소인데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 학교의 전문가 쪽에서 연락이 와요. 네. 네. 그 가지러 가는데 우편물을 예. 네 거기 그 T는 엽서니까 네. 그냥 일본말로 네. 되어 있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당신은 제일교포다. 예? 예. 일본인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일본 이름으로 쓰지 말아라. 일본에 오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저를 그러니까 제일교포다라고 해서 예. 저는 뭐 그건 사실 제일교포는 그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 일본에서는요. 네. 지금은 그런 혐한을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네. 뭔가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 이야기를 하면 다 제일교포 네. 혹은 한국인 이렇게 해요. 음. 그러니까 저에게도 왔구나. 근데 그 엽서가 같은 내용이 한 달 정도 사이에 2번이 왔어. 예. 그러니까 DH 회장하고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DH 회장이 보냈나? 그런데 보낸 사람의 치유서라든가 이름은 없어요. 예. 엽서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이 점점 일본에서도 유명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유명하죠. 원래 유명하시죠. 저는 일본에서도. 네, 그래도 일본에서도 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일본어 판송해 달라고 네. 하고 아니 근데 하시는 분이 한국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뭐 이렇게 무슨 뭐 턱이 어떻다든지 뭐 뒤통수가 뭐 절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갔죠. 이건 좀 인종차별까지 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DH의 회장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NHK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들이 또 문제다. 요시다의 말이거든요. 예, 잠깐만요. 네네. 저기 자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오른쪽에 큰 사진으로 나와 계신 분이 지금 네네 이 현재의 사람이 요시아키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인데요. 여기 지금 어,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네, 언론도 거의 한국계다. 네. 상당히 좀 그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피해망상증이 음, 있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요, 그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원래 소수민족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네, 말이다. 네. 지금 일본에서 한국계는 소수민족은 권용, 일본의 중심으로 좌지우지하는 대마조리티가 되어 있다. 아, 그러면 한국계가 이제 일본을 지배한다. 다수가 되어 있다는 이런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긴 한데 이건 굉장히 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대망상 내지는 피해망상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서 NHK는 네, 일본의 적이다, 네, 필요 없다, 망가뜨려야 한다 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이것은 그 좀 선동을 하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음. 이렇게 되면 그 히틀러가 조금 네, 생각나기 네, 네, 시작하는 네, 거죠. 예, 예.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인종차별주의, 인종주의 얘기하면 당연히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뭐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요 또 뭐 요시다 회장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이거는 그 상당히 일본의 대표적인 그 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서 좀 네. 해야 되는 것 같대요. 그 사람은 그 라이벌 기업이 있으면 다 한국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이 DH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걸 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네. 예, 예. DHC는요, 네, 1972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그때 요시다 씨가 31세였다고 아, 합니다. 굉장히 일찍 자수성가하셨네요. 그렇죠. 예. DHC가 그 현재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네, 네. 네, 그러나 시작은 그 뭐라 할까 폭사를 하는 예? 복사요? 폭사라든가 네. 번역 번역. 예예 예. 크게 첫 번째였어요. D는 예. 그 대학의 일본말의 다이학교의 예. D자이고요. 예, 예. 그리고 H는 그 번역의 일본말 아, 혼訳번역을 H 혼역으로 하고 H이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C는 그냥 센터의 C. 예. 그렇게 해서 원래는 그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였는데요. 전혀 엉뚱한 일을 예, 했었네요. 그러니까 예. 인쇄라든가 그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 요시다 씨가 영어를 꽤 잘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번역도 많이 한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하면서 통역도 또 했대요. 통역도요. 예, 예. 통역을 했을 때 기업인들의 통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통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 번역가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이제 기업가가 네. 되겠다. 예. 이렇게 결심을 하여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 됐죠.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72년부터 시작을 72년 했으면 거의 부터니까 뭐 50년? 그렇죠.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또 음. 하나 문제는 완전히 그 독재 체제로 네. 현재까지 경영해 아니, 왔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부자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네, 왜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이 모르겠네요.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네. 이거는 이 몇 년 전에 일본의 국세청의 네. 자료인데 네. 그 세금을 낸 여섯 번째 가장 네. 고액 일본 납세자.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여섯 세금을 많이 번째. 냈다고요? 그러니까 10억 엔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 예, 예. 세금을 낸 예. 사람으로 기록되고 네.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회사는 그 산장 회사는 아니고요. 예. 비산장이니까 예, 예. 아직은 또 선장할 수 있는 충분한 뭐랄까 그러면은 여력이 완전히 있어요. 개인 회사라고 봐도 완전히 개인 회사. 무방하겠군요. 예.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그 교주 정도로 네. 사람들이 생각하여서 네. 근데 또 회사 안에 있는 한국계에 대해서도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회사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네. 여러 가지 회사 안에 네. 요시다 씨가 한 그러한 혐한 발언을 또 음. 잡지에 넘기는 회사원들도 적극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래요. 어떤 그 안에 있는 화장품 연구소가 있어요. 네. 그 연구소에 거기 책임자가 한국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한국계. 예, 실제로 한국계인 것 예. 같대요. 네. 그런데 그 연구소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시다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책임자가 괜찮아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한국말로요? 예예. 아, 근데 그 일본 말로 다 하지만 그 네. 부분만 한국말로 네. 괜찮아요 촌신이 문제가 크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리더는 정말 인격부터 먼저 연마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원을 뽑을 때는 출신을 조사할 것이다라든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 일본에서 출신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특히 한국계를 배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그건 뭐 대표적인 차별 발언이죠. 예,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네. 그 회사가 DH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이나 인터넷 방송국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서도 뭐 몇 년 전에 있듯이 굉장히 그 혐한적인 발언을 그 방송이 그 인터넷 네. 방송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유튜브 방송도 네, 네,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일본의 도라노몬 뉴스라는 그 전적인 네. 뉴스를 내보내는 네. 방송국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본의 극우적인 인사만 골라서 그 코멘테이터로 기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그 다른 기업을 공격할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일본의 산토리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화장품 회사인가요? 그 산토리는요, 네. 맥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 여러 가지 하는데 산토리 맥주 본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예. 화장품도 하니까 라이벌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산토리가 거기 광고를 찍을 때 모두 한국계를 기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토리를 촌토리라고 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네. 촌라는 것은 네. 조선인 그것을 조선을 줄여서 예, 촌이라고 이렇게 촌라고 하는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촌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차별 언어라고 차별 해서 단어? 네. 차별 언어가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특히 여러 가지 이야기에 촌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게 초센징 옛날에 네. 그 초를 그냥 촌이라고 한 것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말을 공개적으로 쓰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의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올리고 근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좀 한국 쪽에서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면 그 산토리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찍을 때 그 모델을 전부 다 한국인으로 쓴다. 이것도 사실 근거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근거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라이벌이 그래서 그 산토리가 네. 그 어떤 그 업체 평가에서 1위였대요. 예. 네, 그 DH가 2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DHC가 1등이었나 보죠? 예, 그렇죠. 네. 그 역전돼 가지고 그런 네.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 이러한 혐한 발언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요새 일본에서 두 번에 걸쳐서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동북대 지진의 요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2월에 한 번 있었고 네. 3월에 한 번 네,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좀 큰 네. 지진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네. 문제는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네. 하고 비슷한 네. 한국인 비하 네. 발언이 많이 댓글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그 유미리라는 일본에서芥川상을 수상한 그 예. 제일 한국인 작가인데요. 한국에서도 유명하시죠? 유명하죠. 예, 예, 예. 이 유미리 씨가 그 댓글을 많이 보고 네.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위기감을 느꼈다. 위기감이요? 위기감을 네. 느꼈다. 네. 그 하나는 막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의 우물에 조선 사람들이 동물을 놓는 것을 봤다. 바로 그건 또 관동 대지진이 관도 대지진 때 생각나는데요. 하고 예. 똑같은 이야기를 한 예,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또 좋아요가 엄청나게 또 달렸다. 예, 예. 사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동북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외국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게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을 사실상 말하고 있는 사실상, 것인데, 예. 사실상. 예. 네,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고, 네. 그거는 전혀 근거는 거짓말이었는데, 네. 그것을 그 80% 정도의 일본인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미리 씨가 항상 지금도요. 뭐라 할까? 너는 그 조선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라든가 그 너는 반일이다라든가 이러한 그 욕설을 계속 그 SNS로 네.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가만히 있었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음. 그래도 이번에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그 반론을 계속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네. 가만히 있으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국 분들이 그런 것은 그 가치가 없으니까 네. 대응하지 말자라든가 네. 이게 안 된다고 예. 유미리 씨가 말을 해요. 한 말 또 하면 안 된다. 뭐 한국 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 얘기하는 예. 건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램지오 교수가 네. 이상한 논문을 썼다. 네. 그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대응할 네, 필요가 네. 없다라든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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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진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유미리 씨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상한 댓글이 올라올 때마다 처음은 기분이 아주 나빴지만 네. 냉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마메즈카 유리라는 또 아버지가 그거는 일본인인데, 처음 듣는데요. 네네, 예. 그또 네. 어머니가 한국인인 네. 사실상 국적은 일본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작가가 일본에서는 조금 유명합니다. 네. 시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장애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아파트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 사람은 그 하반신을 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 28살 정도의 젊은 사람인데요. 그 여성인가요? 여성입니다. 네, 네. 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쭉 숨겼다고 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아베 정권 하에서 혐한적인 분위기가 쭉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 네, 그러나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어떤 여성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일본인 편이냐 한국인 편이냐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친구였었던 예, 사람인데. 네, 그리고 자신이 한국의 피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계속 또 SNS에 자신을 에리
이 마메즈카 에리라는 사람은 네. 한국계다, 한국인이다, 예. 초선인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안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예. 그때 그 사람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반론을 제기하고 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네. 것을 꾸준히 말해야만이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라 할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을 예를 들면 좀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네. 자신은 예. 그냥 죽는다 이거죠. 음. 그러한 위기감도 느끼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특히 아베 정권 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먼저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발신하지 않으면 그런 발신이라는 것은 말로 우리가 자꾸 SNS로 예. SNS에서 많이 오니까 발언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반론을 거기에 쓰는 거죠. 네. 예. 예. 네. 그러면 납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음. 이 히틀러가 했던 음. 그러한 부분들이 일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예. 합니다. 뭐 기자님은 히틀러의 존재를 조금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예를 들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들을 많이 예. 뭐라 각종 할까 소수인 사람들을 많이 많이 타겟으로 박해를 해서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도 네. 히틀러는 상당히 안 좋은 존재를 썼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뭐 동성애자. 동성애자에 대해서 예. 증오심을 많이 부추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 장애자 네.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예. 증오심을 부추겨서 나치는 오히려 네. 상당한 광기를 만들어 낸 거예요. 광기. 예. 광기, 예, 광기. 광기, 예, 광기. 광기라고 합니다. 광기가 아니네, 광기.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좀 비슷하다 그 이야기예요. 예. 동성애에 대해서는 조금 덜하지만 네. 일본은 일본은 왜 동성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 동성애의 역사가 길어요, 일본이. 네. 특히 스님들이 스님들. 예. 먼저 스님들 무사들 네. 그 사람들이 습관으로 어린 뭐라 할까 제자를 두었거든요. 예. 남성 제자를. 스님은 알겠는데 무사들도 무사들도 사무라이들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옆에 드는 네. 소녀는 미소년, 미남으로 뒀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도 네. 오다 노부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다. 굉장히 그렇습니까? 동성애자가 예. 사실 많았다라는 전통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회? 지금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동성애는 상당히 예. 뭐라 할까 뭐 오픈이 됐죠. 네. 그래서 TV의 앵커라든가 네. 동성애하고 비슷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동성애자하고 비슷한 분들, 혹은 완전히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남자인데 요장을 하는 여자의 옷으로 맞습니다. 계속 예. 나오는 일본 분들이 방송 보면 꽤 여장 있습니다. 남자들이 꽤 많이 꽤 보입니다.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예.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동성애자들의 팔레이드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도 서울시청 앞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근데 일본은 도쿄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요. 네. 그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 보수 정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자민당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라 할까
열린 자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네. 그 돈성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박해를 하거나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유대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은 한국 사람이고요. 네. 제일교포 그리고 네.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 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도 음.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금칙강 장애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일본에. 일본에서 예. 예, 그게 그 가나가와 현의 네. 야마유리 원이라는 예. 장애인 시설이었는데요. 네. 거기에 그 전 직원이었던 우에마츠라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네. 요르 9명을 그렇습니다. 예. 적살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굉장한 뉴스가 한때 예. 되었는데요. 네. 그런 척살이요? 척살 그 칼로. 예. 칼로 칠로 죽여버린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그 19 충격적이었어요. 명이나. 19명. 끔찍하네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논리가 이거였어요. 네.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없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네. 그 정신적인 장애를 네. 갖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 못한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네네네. 예.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그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춘도의 장애자분들은 빨리 안락사 시키는 것이 가족의 행복이다라든가 그건 뭐 완전히 히틀러네요. 히틀러의 논리. 완전히 그런 그 사상이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토론하기 위한 TV 프로에 아까 이야기한 네. 그 마메즈카 에리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초청 받아가지고 TV에서 네. 많이 그 장애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사람도 파는 한국 사람이니까. 음. 그런데 그 이후에 음. 또 SNS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 그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예, 그래서 더 이제 사람들에게 유명해져가지고 노출이 된 거군요. 예. 근데 그 여성에게 상당히 안 좋은 댓글들이 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자는 사라져야 된다라든가 음. 그리고 너는 그 한국인이니까 반일이 아니냐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일본 전체가 그렇다라기보다 일부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은 일본에서는 혐한하고 거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거의 200만 명 정도 혐한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마메즈카라는 시인 여성은요 네. 결심을 했다 이거죠. 네. 아까 같이 네. 여기서 그 물러나면 안 된다. 그 확실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말해야 된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아베 정권이 너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그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본이 너무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뭐 그런 그런 게 거죠. 보입니다. 예.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그 사쿠라이 마코토, 마코토인가요? 예. 이런 그 아주 극우 인사 그 제특회 회장이었던 분이 뭐 도쿄 시장 선거에 나가서 이 시장 선거가 아니죠 도지사 선거에 도지사. 나가서 네. 굉장히 많은 표를 또 얻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 지난해 7월 5일이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제특회라는 것을 만든 사쿠라이 마코토. 제특회는 네. 제일 한국인의 네. 특권을 허용하지 예. 않는 모임. 아니, 그것을 도대체 줄여서. 제일 동포들이 무슨 특권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DH의 회장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제일 한국인들이 특권이 많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다는 특권이 없어요. 차별이나 안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네. 제일 한국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고 네. 어떤 그 회사를 금이고 또 가게를 금이고 네. 이거만큼의 혜택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일본을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요새 한국의 그러한 가게라든가 회사가 자르탭니다. 네. 한류 때문에도.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인들의 배가 아픈 거군요. 일본인들의
그 일을 뺏어갔다. 예, 뺏어갔다. 그게 예. 트럼프의 논리하고 약간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 예. 나가야 된다 예. 이것인데요. 사쿠라이 마코토가 네. 어마어마한 혐한 세력의 중심이고 그 사람이 시작한 게 혐한 시위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 제1당이라는 또 정당을 예, 만들었어요. 예. 그게 트럼프를 좀 흉내냈어요. 네. 그러니까 자pan 퍼스트래요. 아, 그러네요. 예, 일본 예, 제1당 번역하니까 또 자pan 그러는군요. 예, 퍼스트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도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갔습니다. 네. 사람들이 참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18만 표나 18만 표. 18만 표 네. 얻었습니다. 네. 여기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 뭐 몇천 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라기보다 뭐 혐한이죠. 18만 표나 있다. 그 네. 도쿄는 그 일본의 10분의 1 정도니까 네. 인구가 그래 일본 그러면- 전체로는 결국은 200만 명 정도 네. 혐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일본 일본에서 전체에 혐한 예. 세력이 2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혐한 소적을 내면요 네. 예. 50만 부에서 100만 부 팔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00만 명 있으니까 그 그렇군요. 4분의 1에서 반 정도는 혐한 소적을 사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친일이 되고 혐한 소적을 쓰는 한국인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팔어. 많이 팔린다고요. 많이 팔리고 예. 돈으로 벌어요. 그런 상업적인 논리가 또 예, 있군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혐한을 하는 네. 그 친일 예. 한국인들의 네. 행태는 예, 비즈니스입니다. 최근 그 일본 방송을 유튜브에서 보면 한국 사람인데 일본의 논리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0만 명을 상대로 하는 거죠. 네. 그냥. 예, 그렇군요. 예. 거의 시간이 그 시간이 근데 벌써 되어가는데. 이게 얼마 안 네. 남았는데요. 그 교수님하고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혐한에 대해서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혐한은 굉장히 좀 고약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혐일이다, 반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도쿄에 가면은요, 그 큰 대형 서점에 가면 이 혐한 그 전문 코너가 있어요. 예, 소적들이 혐한 굉장히 많이 서적 팔리고 코너가 따로 있고요. 막 있습니다. 그 세상 어느 나라에 이렇게 그 주변 나라를 비판하는 서적만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파는 그런 코너가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 혐한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바로 이웃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극도로 혐오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좀 소름이 돋을 때도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자, 이 일본의 혐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아까도 조금 그 이야기했지만, 네. 유미리 씨라든가 네. 그 마메즈카 에리가 말하는 대로요. 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네. 그 렘지오의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소녀사에 대해서도 네. 간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몇 번이나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도 네.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자별주의자들에게는 그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 막 일본에서 이런 것을 파르싱한다. 인터넷에서 할 네, 경우는요. TV에서 할 경우도 파르싱한다. 네. 이렇게 파르싱해 나가야만이 그 사람들을 더 우리 편으로 네. 만들어 막 바꿔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그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겹다고 그렇게- 해도 자꾸 얘기해야 되겠군요. 예, 예. 같은 이야기 많이 예. 해야 합니다. 우리도 네. 이 일본 저격에서 자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교수님과 신나게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1시가 다 됐는데요. 저희도 배도 좀 고프고.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저 조금 헤매긴 했는데 그럭저럭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기자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예. 그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댓글이 많이 해주셨는데 댓글에 대한 답은 많이 못 드려가지고요. 네.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 그 노트북을 제대로 조작하는 게 좀 서툴러서 답을 제대로 해드리지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도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